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웅소설 중에서 박시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문학개념어를 24강까지 다 했습니다. 아직 다 안 들으신 분은 다 들어서 완강을 한 후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갈래별로 그리고 갈래 중에서도 분야별로 작품을 하나씩 분석해가는 시간을 분석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에 딸린 문제도 함께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전소설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학의 분야가 이제 고전소설이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영웅소설이 좀 어려워요. 영웅소설하고 가정소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 건데 그 이유는 등장인물이 많고 이 인물을 부르는 다른 호칭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인물 파악이 어렵고 또 인물 파악이 어렵다 보니 갈등 파악, 내용 파악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등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작품을 위주로 하나씩 분석을 해갈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전소설 중에서 영웅소설 중에서 박시전을 골랐습니다. 자, 이 박시전 처음 부분에는 지문이 이렇게 있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쪽을 펴시면 작품 압축 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체 줄거리를 살펴본 다음에 작품의 출제 포인트 보고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자, 이 박시전은 초인적 능력을 지닌 박씨, 주인공이죠. 박씨 부인의 영웅적 활약상을 그린 영웅 군담 소설이에요. 군담 소설이라고 하니까 전쟁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때 전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중에서도 병자호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다가 실존 인물도 등장하는데 실존 인물 조선시대의 이시백이란 박씨의 남편이죠. 실존 인물 등장하고요. 김자점이라는 간신 실존 인물이고요. 용울대는 청나라 오랑캐라고 부르죠. 의 장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는 소설인데 허구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허구적인 요소는 여성 영웅이 박씨라는 얘기죠. 자, 조선시대는 여성 영웅이 나올 수가 없는 사회적 구조인데 왜 여성을 영웅으로 삼았을까요? 당시 독자들의 이런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삼았을 거고 또 하나는 병자호란에 패한 우리 민족의 그 패배감, 아픔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여성 영웅을 등장시켜서 비록 병자호란에 패했지만 이 소설에서도 패한 걸로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작품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영웅 군담 소설이기 때문에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겠죠.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우리 여러 번 한 적이 있죠. 기이한 출생이 비범해요. 비범한 출생. 자, 어떻게 비범하냐? 박씨의 아버지는 신선이고요. 그 다음에 박씨의 남편인 이시백은 그의 아버지 이득춘이 아주 큰 치성을 들이고 난 다음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고난이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는 개인적 고난은 박씨가 못생겨서 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하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세 번째는 조력자를 만나서 네 번째는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고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이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박시전에서 조력자는 박씨의 아버지인 박처사가 될 거고요. 박처사는 신선이니까 전기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전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단 부분에서 조선인조 때 한양의 이득춘 상공에게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득춘은 상공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고위 간직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공은 최고의 벼슬입니다.
총명하고 비범하며 문무를 겸비하여 명망을 떨치는 아들 이시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에 대한 소개고요. 어느 날 금강산의 도사 박처사 도사래요. 신선이죠. 가 찾아와 이득춘과 함께 바둑을 두고 퉁소를 불며 놀다가 시백을 보여달라 부탁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청한다. 자신의 딸이 박씨가 되는 거죠. 이득춘은 청혼을 받아들여 시백을 박처사의 딸과 혼인시킨다. 이게 발단이고 전개 부분 봅시다. 시백은 부인 박씨의 얼굴이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매우 못생겼다는 뜻이죠. 실망하여 혼인날부터 박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박씨는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피화당이라는 소재가 아주 중요하네요. 피화당은 화를 피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뭔가 이곳에서 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소일을 하며 홀로 지낸다. 박씨는 이득춘의 조복을 하룻밤 사이에 짓고 조복은 뭐냐면 출근할 때 이 사람이 이득춘이 상공이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조복을 입어야 돼요. 나라에 출근할 때 입는 뭐 유니폼 같은 거. 그래서 그 뭐 색깔이 정해져 있죠. 그런 옷. 빨간색 옷을 입을 거예요.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은 그것을 하룻밤 사이에 짓고요. 비루 먹은 말을 말을 잘 길러 중국 사신에게 비싸게 팔아 재산을 늘리는 신기한 재주. 자, 이게 박씨의 재주일리. 비범하죠. 또 시백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신기한 연적을 주어서 시백을 장원급제하게 해요. 연적은 뭐냐면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통이에요. 물통. 그런데 꿈에 어떤 꿈에 이제 박씨의 꿈에 뭐 어떤 장면이 나타나서 그대로 이 연적을 갈아주었더니 누가 이 남편인 이시백이 장원급제를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박씨의 신기한 능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장원급제 했겠죠.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자 박씨는 구름을 타고 친정에 다녀온다. 이것도 이제 그죠? 이 전기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박처사가 찾아와서 애군이 다하였다며 딸의 추한 허물을 벗겨주자 박씨는 절세가인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어요. 시백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기뻐하며 이후로는 박씨를 사랑하고 박씨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시험에 나온 부분이 또 뭐냐면 자, 이 집안에서요. 박씨를 총애하는 대상은 그의 시아버지 이득춘밖에 없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다 박씨를 무시하죠. 그러다가 애군이 다여 딸의 추한 얼굴 허물을 벗겨줬어요. 이게 뭐냐면 변신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세 가인이 됐죠. 그 이후에는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박씨를 좋아하게 됐대더라.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전반부에서는 개인의 고난이 나왔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국가적 시련과 고난이 나올 건데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절정 부분 여기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와요. 시백은 병조 판서가 되어 와 진급도 빨리 했네요. 남경의 사신으로 갔다가 인경업과 함께 가달의 난을 평정하고 귀국한다. 인경업도 실존 인물이네요. 그럼 여기다 실존 인물에 인경업도 하나 써놔야 되겠어요. 가달의 난. 자, 여기서 가달은 오랑캐 민족 중에 하나를 말하고요. 명나라를 도와서 가달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시백이. 여기 호황은 오랑캐, 즉 청나라를 말해요. 호황이 조선 침공에 앞서 시백과 경업을 죽이려고 첩자를 보내나,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말하는 거죠. 박씨가 이 첩자를 쫓아버린다. 그러자 호황은 용올 때
형제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조선을 침공하게 한다. 천기를 보고 이를 안 박씨, 그러니까 신선의 딸이니까 신기한 능력이 있는 박씨는 시백을 통하여 호황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조정에 청하나 간신 김자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남한산성으로 피랑 갔던 왕은 실존 사건이죠. 결국 항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한다. 용굴대의 아우 용굴대가 피화당에 침입하자. 그러니까 피화당에 침입한 이유가 뭘까요? 용굴대의 아우 용굴대가, 왜냐하면 용굴대가 자신의 형인데 이 형을 박씨가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굴대가 피화당에 침입하자 박씨는 그를 죽이고 복수하러 온 용굴대 역시 형이 용굴대 맞고요. 용굴대가 동생이 맞네요. 그래서 동생이 죽어서 용굴대 형이 복수하러 왔다. 박씨와 박씨의 시비개화에게 혼이 난다. 용굴대는 인질들을 데리고 퇴군하다가 의주에서 인경업에게도 또 한 번 대패한다. 그래서 결말은 왕은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박씨를 충렬 부인에 봉한다. 왕이 지난 날을 후회한다는 건 뭐죠?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한 거죠. 그리고 박씨와 시백은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내용으로, 자, 내용은 끝이 나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고전소설은 인물관계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박씨전은 인물관계도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정리해보고 갑시다. 자, 이득추는 이시백의 아버지죠. 그리고 박저사는 박씨의 아버지예요. 자, 박저사는 신기한 능력을 지녔어요. 그래서 딸이 애군이 다했다며 허물을 벗겨주는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고, 박저사와 박씨가 등장할 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전기적 요소, 전기성, 즉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 짐작하면 되고, 개화는 박씨의 시비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아녀자인 박씨가 직접 외간 남자와 대면할 수 없으므로 그 일을 도와주는 게 개화 시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시백은 처음에는 박씨를 홀대했으나 허물을 벗고 난 다음에 절세가인이 되자 잘 지냈다라는 얘기고요. 인경옥 장군은 이시백과 함께 호국의 침략에 대항하는 장군으로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여기도 실존 인물이 되겠어요. 그리고 용굴대는 청나라 장군이죠. 호국, 호가 오랑캐 호자예요. 청나라를 말하고, 이때 당시에는 용굴대는 박씨에게 목숨을 잃고요. 용굴대는 아우의 죽음을 복수하러 하나 실패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다가 그 박씨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인경업에게 죽임을 당하죠. 김자점은 조선의 도 원수이나 간신이죠. 호국에 빌붙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 여기 후반부 이제 국가의 위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박씨와 용골대가 이제 싸우는 장면, 대치하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우를 죽인 박씨를 해치려는 용골대와 도술로서 이를 막아내는 박씨, 행동은 누가요? 그의 시비 개화가죠. 그래서 박씨는 호국에서 침입한 용골대의 아우를 죽였고요. 아우의 복수를 위해 침입한 용골대도 도술로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용골대는 호국의 장수죠. 그 다음에 화친을 받아내고요. 이 사람이 화친을 받아낸다. 병자호란 사건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박씨를 해치려 하고요. 김자정과 군사를 시켜 피화당에 침입하나 박씨와 개화에게 패하고 항복하는 장면이 시험에 나옵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용골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갈등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자, 개화와 용골대가 서로 대치해요. 용골대의 군사가 화살을 무사히 쏘자
화살이 한 개도 이제 누구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의 장군인 간신인 김자점이 다시 대항하고요. 용골대의 명령에 김자점의 군사가 대포를 쏘면서 피와 당을 내었어요. 그러나 함정이 되었죠. 그 다음 대결 3. 용골대와 싸우는 장면. 그 다음에 대결 4. 용골대와 다시 싸우는 장면. 대결 5. 용골대가 또 싸우는 장면. 갈등의 결과 용골대가 항복을 한다는 장면이 요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병자호란을 소재로 하여 허구적 인물 박씨가 청나라 장수를 혼내주는 장면을 통해서 그죠? 허구적 승리로 남아 패전의 고통을 위로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설이라고 했고요. 아까 변신 모티프 박씨가 허물을 벗고 제자 가인이 되는 장면, 절세 미인이 되는 장면이 있고요. 자, 전반부는 가정에서의 박씨의 실현, 후반부에는 박씨가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장면이 나오죠. 자, 정기적 요소는 비현실적인 내용, 돛을 부리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박씨 분의 신기한 능력이 나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절정 부분이 나왔네요.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5할 누가? 여기서 여인이 직접 여기서 여인이 남자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박씨는 뒤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요. 직접 이 오랑캐들을 상대하는 건 12인 개화가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냐. 너의 아우도 죽었는데 너까지 죽으려고. 그랬더니 용골대가 대로하여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넌 어떤 계집이건데 장부의 마음을 도두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너희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은 뭐야? 신하라는 얘기예요. 잔말 말고 밥비대 칼을 받아라. 그랬더니 개화가 들은 채 아니하고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는데 너 또한 내 손에 달려있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요. 가소롭다는 우습다라는 뜻이에요. 참말 우습구나.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더욱 화가 나서 군중에 호령하기를. 군중은 뭐야? 병사들이란 얘기죠. 호령하여 명령하기를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활을 썼는데 누구도 맞추지 못했어요.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요. 마음에 탐복하고 슬픔 내지는 두려움을 느껴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김자점이 그 오랑캐 장수와 함께 피와 땀을 치러 온 거죠.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요. 자점이 황공하여. 자점은 그러니까 이제 간신인 거죠. 분부대로 거행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군사를 몰아 박부인과 개화를 사로잡아들이라. 김자점에게 명령했죠.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겁이 나서 방포일성의 군사를 몰아 포소리의 군사를 몰아 피와 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100여길 함정이 되는지라. 피와 당을 에워싸니 그 앞에 있던 문이 함정으로 변했대요. 전기적 요소 나타났네요. 용골대가 이를 보고 조련이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여기서 조련이는 쉽게라는 뜻이에요. 진, 상대의 군대를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꾀를 생각하여. 누구의 생각이죠? 김자점이 군사로 하여금 피와 당 사방 심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 만화짓을 이 있은들 어찌하리요. 천변 만화짓을 아주 끝없이 변화하는 묘술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그죠? 화약 염초를 부었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뜻이죠.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병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30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아주 많이 불길이 돋아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박씨가 대항하겠죠. 박씨가 주령을 들이오고 주령 부채를 지어 불을 붙이니 그래서 주렴은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이란 뜻인데 커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를 지어 불을 붙이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용골대가 할 길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다면 자, 용골대와 김자정 진영이 피화당에 불을 질렀으나 오히려 그 불길이 적진 김자정과 용골대 진영으로 퍼져 모두 타 죽고 밟혀 죽어 남은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사람들도 다 도망가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골대가 할 길이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어. 군사들만 다 죽였어. 어찌 분치 아니하리요? 라고 말했죠. 여기서 분한치 아니하리요? 라고 했는데요. 분과 한, 분하고 한스럽다 라는 얘기죠. 다음 단락 볼게요. 하고 회군하여 군대를 돌려 발행할 때 돌아갔다는 얘기죠. 왕대비와 세자대군이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누가요? 청나라 군대가요. 박씨가 12개화로 하여금 외쳐 말하기를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의 지국을 침범하였거니. 왜 은혜의 지국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명나라에 침입한 가다를 조선 이시백과 임경업이 처단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 조선을 침범하였다니 라는 얘기죠.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왕대비는 데려가지 마.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왕대비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서 실제로 이 소설에서는 못 데려갔고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대비는 인질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이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습게 여겨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오랑캐 장수들이 하는 말.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에 매였으니 여기서 장중은 손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런 말은 생심도 말라 먹지도 마 마음 먹지도 마 하며 호격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개화로 하여금 외치면서 너희가 이량 그리 하리거든 굳이 그렇게 하려거든 내 제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빛이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면 음풍 찬바람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급하여 크게 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 것 같아서 마지못해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안이 매져갈 것이니 박부인 덕택에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기적 요소가 나타나는 거고 결국 용골대 장수들은 박씨에게 빌었다라는 얘기죠.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천시는 뭐야? 하늘의 뜻. 너희 몸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분수에 지나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시거라. 세자대군이 인질로 끌려가니까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시도 없이 멸하리라 라고 이제 뭐죠? 호통을 치네요.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100배 살해하더라 거듭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소설은 끝나고요. 문제를 풀어봐요.
문제 1번 봅시다.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물의 과장된 행동도 없고 웃음도 없네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없었고요. 시간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어느 부분에 서술자 개입이 있었나요? 바로 여기네요. 자,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용골 때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요. 마음에 탐복하고 조선 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술자의 개입이네요. 이거는 인물의 심리가 아니고요.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과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특히나 고전소설은 무조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이죠. 2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김자점은 박씨보다 용골대가 승리하길 바라고 있다.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김자점은 용골대의 명령을 받들고 있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2번 그리고 김자점은 간신이잖아요. 2번 박씨가 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용골대에 대한 승리를 쟁취했다. 당연한 거고요. 이때 정기적 요소가 나타났죠. 3번 용골대는 나무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개화를 보고 업신여기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나요? 살펴볼게요. 여기 있네요. 너는 어떤 계집이한데 장부의 마음을 두드리냐. 내 아우가 불쌍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온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척이라 하면서 무시하는 장면 나왔네요. 4번 개화는 용골대와 대결하기 위해 대결하기 전에 이미 용골대의 동생과 대결하여 승리했죠. 그래서 용골대가 죽어서 이 원수를 갚으러 형이 온 거죠. 5번 오랑캐 장수들은 박씨와 용골대의 싸움이 자신들의 안위와 관련이 없다고 여기나요? 아니죠. 자, 군대에 병사로 참여했으니까 자신들의 군대가 지면 자신들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거나 다치게 되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그 다음 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용골대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건을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어.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요 하면서 분한을 나타내는 장면 용골대가. 그리고 B는 역시 용골대가 말하는 장면인데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에 매었으니 그런 말은 생심도 말하라 라고 말하는 장면. 박씨를 무시하는 장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A에서 말하는 바가 B를 통해 거짓이었음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네요. A에서 느낀 안타까움이 아니고 분한. 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한탄하는 내용이니까 아니고요. A에서는 박씨에 대한 감정이 B에서는 용골대에 대한 감정이 드러난다. 전혀 아니죠. 4번 A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맞죠. 뭐라고 후회했어요? 대공을 세웠건을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려다가 공연히 장졸들만 다 죽였네 후회했고요.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시에 맞네요. 5번 A는 박씨를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 전혀 아니고요. B는 저기를 드러내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4번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금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를 읽어볼게요. 박씨는 허구를 매개로 실제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작품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죠. 끌려가기도 하고 그죠. 자, 박시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
그죠? 전쟁의 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화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기억을 보니까 어디냐면 용골 때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요. 왜 분했어요? 화살을 쐈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했죠. 마음에 탐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서술자의 개입도 나타나고 실존 인물 용골대의 마음과 대사가 나온 부분이죠. 기억은 실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실존 인물 누구 용골대 실존 인물이라고 보기에서 말해줬죠. 맞고요. 이 작품이 실제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한 작품이다. 맞네요. 니은은 너의 군사를 몰아 박부인과 계하를 사로잡아들이라. 누가? 용골대가 김자점에게 명령하는 부분. 니은은 여성인물과 적군의 대립구도. 맞죠? 디귿을 보니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라고 했어요. 자, 청나라 장군들이 항복을 받아내고 왕대비와 세자군들과 같은 인질들을 데리고 또 장안 미색 여성들도 인질로 끌고 가는 장면이네요. 디귿은 무능한 관군 탓에 여성들이 고초를 겪는 사실. 맞죠? 보기에서 말했습니다. 리을은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을 범하였거니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하고 박씨가 말하는 부분. 리을은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고자 하는 의도, 추모가 아니고 이 오랑캐들을 원망하는 부분이니까 얘가 틀리고요. 5번 미음을 보니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100배 4배 살해하더라. 그죠? 이제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 미음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조선 사람들의 욕망이 반영되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전 영웅소설 첫 번째 시간으로 박시존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영웅소설 유충열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